많은 자폐 부모님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치료라는 치료는 다 받아봤는데 치료가 효과가 없어요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왜 치료가 효과가 없는지 한번 이제 신경학적으로 이제 뇌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우리의 뇌는 이제 태아 때부터 발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태아 때부터 이제 뇌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그 세포들이 이제 연결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브레인스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midbrain 그다음에 이제 neocortex 여기까지 이렇게 발달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태아나 유아 자체들은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고기능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제 그 모든 생존을 위한 시스템들이 이제 프로그램 되어서 태어나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시 반사라는 것이 있고 이제 원시 반사는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모유를 먹으려고 엄마의 가슴 쪽으로 입이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입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젖을 물었을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썩 한다거나 혹은 뭐 이제 유아들 이렇게 손가락을 이제 유아 손에 이렇게 넣었을 때 이제 자동적으로 움츠린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원시 반사라고 하고 요것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이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현상들을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원시 반사는 우리 뇌의 발달에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원시 반사는 이제 첫 1년 안에 다 없어져야 돼요. 이제 원시 반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위에 이제 복잡한 움직임들 아니면은 이제 생각 이제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위에 발달을 하게 되는데 원시 반사가 1년이 지난 후에도 남아 있다는 건 그만큼 이제 뇌의 발달에 지금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뇌 발달에 어딘가에 지금 정체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위쪽 이제 대뇌 피질 쪽에 아이들이 이제 피질 쪽이 기능이 발달이 되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증상이에요. 그래서 대뇌 피질이 균형 있게 발달이 안 되거나 아니면 어느 발달 단계에서 정체가 돼 있으면 이제 그 갭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커지면서 증상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흔히들 자폐 증상이다, 뭐 ADHD 증상이다,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뇌 회로들이 정말 거의 무한한 뇌 회로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이제 증상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증상들을 가지고 자꾸 이제 병명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부모님들이 혼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상을 자꾸 끼워 맞추기보다는 왜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이 생겼고 그 시작은 어디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저는 이제 원시 반사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그 브레인스템 그쪽이 특히 이제 잘 성숙되었는지 아니면 거기 어딘가에 정체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 특히 이제 대뇌 아니면은 이 그 midbrain 그쪽으로 이제 그 불균형이 일어나 증상이 생겼던 건지 그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브레인스템 이 원시 반사를 먼저 어드레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ABA 치료나 뭐 이제 통합 치료나
언어 치료나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그 원인이 되는 이 발달이 정체되어 있는데 자꾸 이제 증상을 타겟하는 이제 대뇌 피질 쪽을 타겟하는 치료가 자꾸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이한테는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로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의 이제 수학 수준이 뭐 초등학교 정도 수준인데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자꾸 풀라고 이제 강요를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프로세스도 안 될 뿐더러 어,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로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도 힘들고 치료해 주시는 치료사분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이제 요렇게 이렇게 아웃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원시 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시 반사를 다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원시 반사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희 병원에서 가장 흔하고 이제 가장 강한 원시 반사 한 5개 정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룰링 반사라고 이제 아이가 이제 엄마 젖꼭지에 이제 이쪽이 닿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입을 벌려서 모유를 먹으려고 하는 반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테스트하냐? 이렇게 펜이나 아니면 펜브러쉬 같은 걸로 볼에서부터 입술까지 스트로크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 아래 중요한 건 스트로크 하실 때 입술 지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반응은 이렇게 지났을 때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요 입술이나 요 입 쪽에. 근데 파즈르 사인이 나왔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지나갔을 때 입이 이 스트로크 한쪽으로 벌어져서 고개가 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입술이 이렇게 꿈틀꿈틀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룰링 반사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파머 반사는 아기들 손가락 이렇게 펴주시고 이렇게 X자로 또 이렇게 스트로크 해주시면 돼요. 그때 정상적인 반응은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도 이 손가락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움츠려 든다거나 그러면 이제 파머 반사도 아직 남아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흔한 걸로는 스파이널 걸런트 이제 아이들 손이랑 무릎이랑 이제 땅에 닿게 엎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허리 살짝 눌러 주셔서 일자로 만드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척추 이제 피부에다가 하셔야 돼요. 척추 이렇게 있으면 펜이나 이제 브러쉬 같은 걸로 이제 뭐 위에서 아래로 척추 가까이 있는 곳부터 이렇게 스트로크도 해주시고 점점점 멀어지게 하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스트로크 해보시고 점점점 멀어지게 해보셔서 정상적인 반응은 스트로크를 했을 때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스트로크 한 방향으로 이제 엉덩이나 힙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스파이널 걸런트도 포지티브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가장 흔한 게 이제 ATNR. 그 다음에 고자세 그대로 이제 아이 고개를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은 이제 아이들 손, 팔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을 때 오른쪽 팔꿈치가 밴드가 되거나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왼쪽 팔이 밴드가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ATNR도 아직 남아 있다는 소리고, 마지막으로 STNR, 이거는 고자세 그대로 이제 고개를 밑으로 내려주시고 그다음 고개를 위로 이렇게 젖혀주시고, 그래서 아무런 이제 정상적인 반응은 고개가 내려갈 때 이제 아무런 움직임 없어야 되고, 이제 고개가 젖혀질 때 이제 그 포즈 자체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야 정상인데, 고개가 내려갈 때 이제 팔꿈치가 같이 이렇게 굽혀진다거나, 고개 뒤로 젖혔을 때 엉덩이가 같이 뒤로 이렇게 젖혀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STNR, 이것도 positive sign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시 반사가 남아 있다는 건 그만큼 지금 브레인스템 어딘가에 지금 성숙이 되지 못했다는 소리고, 그 말은 지금 아이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어느 나이대에 정체되어 있다는 소리고, 그것이 이제 대뇌피질 이쪽으로 이제 기능이 발달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제 뇌적으로, 이제 신경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볼 수가 있어요.